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 5번 봅시다. 갑은 주점에서 그리고 여러분 형법적인 쟁점은 사실상 전범위가 시험범위예요. 형소법은 그래도 조금 추려지거든요. 형소법은 이제 몇 번 제가 이제 뭐 좀 여건이 되면 그 우리 경찰 해설 강의는 이미 다 제가 찍어가지고 그 우리 형소 파트 찍어 놔가지고 제가 말해서 올리라고 하면 되고 우리 이제 이 변호사 시험 11년, 10년, 9년 한 3개년 돌리면 얼추 형소는 나오는 게 나와요. 느끼실 텐데 이 형법은 사실상 전법이 낼게 무한해요. 그래서 형법적 쟁점은 여러분들이 형법 시간에 실력을 못 갖추면 끝이에요. 그래서 봅시다. 갑은 주점에서 여주인과 술을 먹다가 둘만 남으니까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던 중에 A 소유 핸드백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강간을 계속했을 때 도주했다. 좀 요거 쟁점이 뭐예요? 강도 시끄럽지. 강간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여러분 다들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강간을 먼저 하고 강도를 하면은 강도 강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강도를 먼저 하고 강간을 해야 강도 강간이지. 강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도를 하면 이거는 강간죄하고 강도죄의 경합범이지. 강도 강간죄가 안 되죠. 근데 문제를 잘 봐. 먼저 강간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핸드백을 뺏었으니까 자 핸드백 뺐을 때 별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강도예요? 필요 없죠. 이미 의사가 제압되어 있으니까 그 상태를 이용하는 건 계속 강도야. 해가지고 핸드백 뺐다 그 다음에 강간하고 그 다음 강도했죠. 근데 이어서 뭐 했대? 이어서 강간 행위를 계속했대.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거 잘라내고 이거서부터는 뭐예요? 요것만 강도 강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끝나버렸으면 강간하고 강도의 경합범이야. 근데 강도를 하고 이어서 강간을 계속했대. 그러니까 이거 잘라내고 여기서부터 강도 강간죄가 쭉 성립하는 거죠. 아마 문제에 나오겠지. 아마 선지에 나오겠죠. 답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봅시다. A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P가 테이블에 있던 맥주컵에서 갑의 지문을 현장에서 채취하고 그 다음 맥주컵을 압수를 했다. 먼저 지문을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압수를 했는데 만약에 이 압수 절차가 위법하면 이 지문 채취도 같이 위법하게 되나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래? 우리가 아주 맨날 나오는 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능력이죠. 위수증 물어보겠네요. 근데 여러분 판례 결론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 위법하지 않다. 왜? 설령 이게 위법한 압수라고 할지라도 이게 위법하면 언제부터예요? 요 다음부터가 위법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 뭘 먼저 했어? 이걸 먼저 했으니까 위법하기 전에 이미 채취를 끝내버렸어. 그리고 판례 입장은 뭐예요? 그리고 이게 위법해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 지금 그 술집 주인, 이 여주인 A가 자기가 보고하던 걸 준 건데 뭐가 위법하냐라고 해서 위법해 보이지 않는 판례 입장이고요. 그래서 위수증을 묻는 판례고요. 또 잘렸네. 자, 문제를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검사 갑은 범행 직후 내가 주점 여주인 A를 강간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갑의 친구 B를 참고인으로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은 친구야. 그럼 친구는 저 새끼가 지금 범죄했네? 이런 걸 들었다는 거 아니야. 유력한 증인이죠. 얘를 조사를 했는데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갑을 기소하면서 지문, 그 다음에 B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근데
일단은 괄호는 있는데 괄호 잠깐 남겨놓고 그 세 번째가 당장 남겨놓고 이제 문제 봅시다. 기억 내려오시면 강간범이 강도의 범위를 일으켜 부녀의 재물을 강취할 때 갑은 강간죄하고 강도죄의 경합범이 아니고 하나는 뭐예요? 계속해서 강간을 이어갔으니까 강도 강간죄. 틀렸네. 강도 강간죄. 작년 재판 중에 뭐였어요, 여러분? 전 재판 중에 주거 침입 후 유사 강간죄. 주거 침입을 먼저 하고 유사 강간을 해야 되는 일종의 신분범이다. 맞아요, 틀려요? 주거 침입 후 유사 강간죄, 뭐 주거 침입 후 강간죄, 주거 침입 후 강제추행죄. 여기서 주거 침입을 먼저 하고 강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거 침입을 한 자들만이 범인이 될 수 있는 일종의 신분범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러분 그거 순서가 바뀌면 똑같잖아. 강제추행을 유사강간을 먼저 하고 주거 침입을 해요. 그러면 그거 주거 침입 후 유사강간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거 유사강간죄랑 주거 침입죄의 경합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분범은 뭐예요, 여러분?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야. 그러면 주거 침입 후 유사강간죄는 주거 침입을 한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 아니에요? 주거 침입을 한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 아니야? 그러면 주거 침입 후 유사강간죄는 주거 침입을 한 사람만, 그러니까 뭐예요? 일종의 신분범이에요. 판례 표현이 그래. 판례 표현이 일종의 신분범이다. 작년 재판 중요한 판례잖아. 근데 똑같잖아요. 강도가 강간을 해야 돼. 주거 침입을 한 다음에 유사강간을 해야 돼. 그래야 일종의 신분범이다. 그래서 같이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위 맥주컵에 대한 피해 압수가 적법 절차에 위법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해당 맥주컵에서 채취한 갑의 지문은 위법하게 수집한 압수물로 취득한 2차적 증거다. 순서가 압수를 위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문 채취를 해야 그나마 이 말이 맞을 텐데, 이거는 뭘 먼저 했어? 지문 채취를 먼저 했어요. 이거 위수증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 틀리겠네요. 여러분 20년 간부 문제 똑같이 나왔죠. 간부 문제에 범행 현장에서 지문 채취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물을 적법적으로 제거하지 않고 압수했을 때 그 위법하게 수집한 2차적 증거냐? 아니라는 거죠. 뭐 똑같이 나왔으니까 놓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서야 그 마지막 괄호 문제가 나오네요. 디귿 보니까 제1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B가 검사 앞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범행 직후 갑이 자신에게 내가 주점 여주인 A를 강간했다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을 해요. 분명히 수사를 받을 때는 분명히 수자래 수사를 받을 때는 분명히 범인이 저한테 자백했어요. 참고인한테 자백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게 우리가 이걸 유력한, 그래서 이제 범인이 갑이고 참고인이 누구지? 갑이고 참고인이 B. 갑이 B한테 자백했어요. 라고 우리는 이걸 믿고 기소했는데 이놈 막상 공판 들어가가지고 법정으로 부르니까 B가 진술이 근데 사실 좀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검사 빡쳐 안 빡쳐요? 빡치죠.
야, 지금 우리가 지금 니만 믿고 기소했는데 막상 법정에 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해버리면은 판사가 그거 처음 볼 거 아니에요. 그럼 판사도 뭐 하겠어? 분명히 또 압박해서 뭐 진술 받았겠네 라고 판사도 오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사가 빠개치면서 심지어 이 사안은 어떻든가 실제 사안에서는 실제로 해서 이것 때문에 무죄가 떠버려요. 무죄가 떠버려. 그러니까 검사가 빠개치니까 뭐예요? 참고인을 어디로? 다시 수사기관으로 부르죠. 야, 너 왜 내 앞에서랑 말이 달라? 다시 똑바로 얘기 안 해? 해가지고 다시 B가 사실 맞아요. 저한테 자백한 거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조서를 받았다.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공소는 제기가 됐어요. 그러면 공소가 제기가 됐으면 더 이상 수사기관은 일방적인 지위에서 수사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법정에서 대등하게 붙어줘야 돼. 막말로 저 참고인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경찰서, 검찰청에서 조사받는 게 우리 페이스가 좋아요. 법정 가서 판사 보이는 데서 이해가는 게 페이스가 좋아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경찰서, 검찰청으로 불러가지고 조사하는 게 훨씬 우리가 조사받기가 편하단 말이야. 법정 가면 판사 보고 있지, 뭐 피고인 변호사 보고 있지, 우리 뜻대로 잘 안 돼. 안 돼.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일단 그 세 번째 가로에서 뭐 들어가죠? 세 번째 가로에 공소 제기가 됐는데 뭐 한 거야? 공판으로 안 다투고 수사하는 거예요. 공소 제기 후에 수사죠. 공소 제기 후에 수사. 자, 쟁점 몇 가지만.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허용 안 돼요?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허용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 이런 거는 안 되지. 이런 거는 안 되는데 필요하면 할 수도 있어요. 꼭 금지가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뭐 기소했는데 뭔가 좀 몇 가지 확인해 볼 게 있어. 그럼 일단 부르면 돼. 그래가지고 야 이거 미안한데 이거 뭐 물어보자.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공소 제기 후에 수사가 꼭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나만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불러가지고 좀 이런 편 그렇습니다만은 압박 줘가지고 조사받는 거 이런 거는 안 되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 조서 뭐가 없어요? 증거 능력이 없죠. 능력이 없죠. 그래서 디귿에서 두 번째 줄에 기억이 안 난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니까 검사가 빡이 쳐가지고 다시 불러서 추궁해서 다시 또 증언 내용을 번복하는 다시 기억난다 이렇게 조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증거로 제출을 했을 때 공판기일에 B가 다시 법정에 출석해서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고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가 됐다. 아까도 얘기했죠? 자, 여러분 이제 맞춰봐봐. 맞춰보세요. 수사의 작성 과정에서 지금 B는 피의자야 참고인이야? B는 참고인이죠. 참고인이 조서를 작성을 했어요. 이거 법정에서 써먹으려면 몇 조? 자, 수사의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니까 312조야 3조야? 2조고 참고인이죠? 피의자 아니죠? 몇 조로 가야 돼? 사항으로 간다. 이건 원래는 뭐라고? 원래는 얘가 법정에 나오면 끝이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나와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반대 증거 보여줬어. 그러면 이 증거 원래는 있어야 돼.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미 기소가 된 다음에 검사가 불러가지고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조진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백날 조요건 갖춰봤자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증거 능력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20년 간부 문제는 봤으니까 그 밑에
21년도 2차 문제 봅시다. 21년도 2차 문제 보시면 제1심에서 피고인한테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원래 뭘로 부르면 돼? 재판 때 증인으로 부르면 되는데 특별한 사정도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불렀대. 재판 중일 땐 재판에 증인으로 부르면 되는데 이를 수사기관으로 불러가지고 작성한 진술조서가 있는데 이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은 없다. 여기서 우리 쟁점 하나 더 공부해야겠네. 이 요건이 아니라 누가 그냥 피고인이 인정할게요 라고 동의하면 증거로 써먹을 수 있다. 근데 동의하지 않으면 일단 증거가 안 될 거고 그럼 그때 마지막으로 312조 사항으로 비빌 수 있냐? 못 비빈다. 그래서 그러나 참고인 나중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정 성립 인정하고 반대 신문권 부여되면 그땐 증거 됩니까? 여전히 안 돼요. 여전히 안 돼요. 이거는 법정으로 처음부터 불렀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 근데 다 우리가 뭐 아마 기출을 제기하죠. 눈에 바르는 게 아니라 제대로 공부했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물론 처음이니까 시간은 걸리겠죠. 처음이니까 그건 괜찮아. 좀 문제를 읽는데 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고 이런 괜찮은데 뭐가 안 좋냐면 읽었는데 뭘 물어볼지 아예 모르겠어. 이건 좀 위험해요. 막 내가 지금 이게 공소 제기 후에 수사했던 것 같기는 한데 결론이 뭐였더라? 이거 괜찮아. 이거는 이거 하면서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쟁점이 떠오르고 맞다 그랬지. 이건 괜찮은데 뭐야? 뭘 물어보겠다는 거야? 이거면 약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그냥 막 급하니까 막 밑도 끝도 없이 막 단어만 보고 공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뭔가 이 흐름, 절차, 용어의 이해, 기본 개념 같은 거를 좀 꼼꼼히 챙겨서 하는 건지 여러분 세 과목밖에 없잖아. 옛날하고 이것도 이제 제가 우리 수업 중에 항상 얘기인데 자꾸 옛날 얘기하면 안 돼. 이미 그 시대는 끝나버렸어. 뭐 그냥 기출 반복으로 그러니까 뭐 제가 말하는 기출 반복으로 가는 거는 진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나오는 거. 이 시대는 지나버렸단 말이야. 지났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기출이 변형해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리를 알아야 바뀐 걸 풀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